안녕하십니까. 저는 수협중앙회 소속 LA 무역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노인섭이라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 이런 소중한 또 기회를 주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프닝 멘트를 준비를 못했는데 이상훈 센터장이 또 하셔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참여해서 업무를 본 지 올해 6년 차가 되었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도 사업 설명이나 뭐 이런 포럼 같은 데 참석해서 발표를 한 두세 번 한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 다들 제가 발표할 때면은 많이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지루하지 않게 좀 잘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 동안 공유 드릴 내용은 미국 내 수산식품의 동향입니다. 세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비드-19 이후에 수산식품에 대한 소비 변화와 식품 동향,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한국 수산식품의 현 주소, 마지막으로 최근 미국 내 이슈 사항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코비드-19 이후의 수산식품의 소비 변화와 식품 트렌드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 식품산업협회가 발표한 미국 내 수산식품의 매출입니다. 최근 4년간의 데이터인데 팬데믹을 기점으로 미국 내 수산식품의 매출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22년에는 조금 감소했는데 이 문제는 글로벌 공급 문제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으로 감소했지만 팬데믹 이전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산식품 가공 형태를 구분지어 보았을 때 미국의 냉동 냉장 식품의 소비보다는 신선 수산식품에 대한 소비가 큰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작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일어났지만 감소폭이 냉동 쪽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이 조금 더 신선한 식품에서 만족감을 찾는다고 추측할 수 있는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NFI 치면 한국의 약간 수협중앙회 느낌의 미국 조직인데 거기 발표에 따르면은 미국 내 최근 5년간에 가장 소비가 많았던 수산식품은 탑5가 새우, 연어, 참치, tilapia, 대구였습니다. 5년 연속 순위의 변동이 없는 걸로 봐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선호하는 수산물의 변화, 종의 변화가 있지는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팬데믹으로 미국 역시 외식 수요가 급감하면서 가정 내 요리 비중이 증가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수산식품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건강과 웰빙, 고단백 키워드와 연관되어 소비가 확실히 늘어났으며 가정 내에서도 기존 육식 위주의 식단에서 조금 다양성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플레이션과 같은 외부 요인과 미국 내 외식 수요 증가에 따라 수산식품에 대한 수요가 주춤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완화 시 수산식품에 대한 규모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미국 식품산업협회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미국인들의 수산식품 소비 주기를 조사한 결과인데 18년에는 주 1회 수산식품을 소비하던 군이 22%였다가 팬데믹과 함께 주 1회 섭취하는 군이 39%까지 급증하였습니다. 인플레로 인해서 22년에는 다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마도 신선 부분에서 소비자의 답변이 크게 나타나는 원인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원인이지 않나라고 미국 식품산업협회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현지 마켓들의 시푸드 코너들의 사진입니다. 확실히 제품군이 이전보다 다양해졌으며 소비 역시 수산식품이 늘어났다는 것을 마켓 담당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IRI라는 글로벌 정보통계 조사 단체에서 21년 말에 발표한 팬데믹으로 인한 마켓 트렌드 변화 내용입니다. 온라인 식료품 시장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는 22년까지 우상향으로 지속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매체에서는 이 이커머스 내 푸드 카테고리 역시 25년까지는 연평균 20% 이상 성장을 전망하고 있었으며 두 번째 변화 요인으로는 소포장 제품이 확대하였다.
음료 보관식품에 대한 소규모 패키지의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하였고요. 세 번째 요인으로 식사 대용의 스낵류 섭취가 증가하였다. 다음으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높아졌다는 것. 그리고 홈키트 제품의 판매가 급격히 좀 증가함에 따라서 냉동 제품에 대한 가치가 좀 재발견되었다라고 이 보고서에서는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아래 미국 노아라는 단체에서는 올해 23년도 올해 초에 국가수산물 전략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수산물은 인간의 건강과 웰빙에 필수적인 영양소 공급원 중 하나이고 미국 내 경제적 이익 창출과 친환경 산업으로 자리매김되었기에 정부의 예산 투자가 시급하다는 내용의 전략 보고서였습니다. 이와 같이 팬데믹으로 인해 판매 및 소비 동향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좀 변화하였고 정부 주도의 수산업에 대한 인프라 현대화, 재정비가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올해 23년 식품 소비의 트렌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미국 아마존에서 발표한 자료를 각색한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건강식, 기능성 식품이 인기를 끌 것이다. 글루텐 프리 식품, 알러지 프리 식품의 인기가 유지될 것이며 만성 소화 장애 등과 같은 그 식습관 관련 질환을 앓는 소비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를 위한 제품이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섭취가 편한 음료 형태의 제품 판매가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 제품, 친환경 소비 인식 증가 부분입니다. 기후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식생활까지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대체육 트렌드에 대한 식물 기반 식품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3년도 상반기 여기 미국의 식품 박람회를 제가 참관한 결과 22년과는 확연히 차이 나도록 대체육 아이템들이 신규로 많이 선보였던 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품 폐기물이 야기하는 환경오염과 관련해 업사이클 식품에 대한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전망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제품이 히트 제품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아마존에서 발표한 자료를 유심히 좀 보아야 할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다시마인데 직접적으로 언급한 올해 10가지 식품 트렌드 제품으로 다시마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다시마를 선정한 이유는 영양가가 풍부하고 효능이 좋다. 소비자들이 다양한 대체 식품을 찾고 있는 시기이다. 그리고 새로운 맛을 시도함에 있어서 적합하다였습니다. 현재 여러 마켓에서 다시마 국수, 비건 생선의 다시마 소스, 다시마를 활용한 다양한 국물류 제품, 유기농 다시마, 알갱이 등 이미 다양한 형태로 다시마가 좀 판매되고 있는데 특히 영양소 부분에서 소비자들에게 각광받는 이유는 풍부한 미네랄과 요오드, 항산화 물질의 공급원이며 동시에 칼로리가 낮은 건강 친화적 특징 때문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생산 측면에서도 이 해조류, 다시마는 재생농업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그 산업으로서 환경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에게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에 미국 수산업계에서도 다시마 제품의 시장 규모를 28년도까지는 41억 불로 전망치를 내어놓았으며 미 연방정부 및 기관들은 상호 연계하여 약간 해조류 양식, 미국도 해조류 양식을 하거든요. 그러한 인프라 투자라든지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보도 자료를 제가 여기 인용해서 썼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인 그러면 한국 수산식품의 현 주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한국 수산식품 수출의 약 14% 비중으로 22년 수출 금액 4억 2,700만 달러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지속 증가 추세 중입니다. 17년 수산물 미국과의 무역 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전환되어 지속 유지되고 있고 주요 수출입 품목을 보면 1위가 김 약 35%이고요. 2위가 16%인 이빨고기, 그 다음이 굴이 3위,
4위부터는 금액 기준으로 뭐 넙치, 참치, 전복이 연도에 따라서 순위를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으로부터 저희가 수입하는 품목을 보면 1위가 명태, 그리고 어란, 먹장어 등이 다음으로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미 수출 품목 상위 5개 품목의 소비 형태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입니다. 김은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씨위드라고 명명되어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씨위드란 해조류라는 큰 틀로 개념이 잡혀 있는데 미국 내 씨위드를 한 3가지 정도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그 조미가 된 도시락 김은 미국에서 씨위드 스낵으로 자리매김하였고, 김밥에 싸는 김밥용 김은 스시, 해초 샐러드는 씨위드 샐러드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시마의 생산 및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아예 켈프라고 해서 제품명에 많은 켈프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 김은 한인 및 아시안 마켓을 넘어 약간 우리가 주류시장이라고 칭하는 미국 백인들 마켓까지 골고루 넓게 진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래되지 않았으며 아마 해수부에 아까 잠깐 이상근 선생님이 언급하신 그 김산업 발전 계획에 따라서 최근 3, 4년 사이에 급격히 주류시장으로 좀 넓게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인 대상의 조미김과 전 인종 대상의 김밥용 김, 스낵용 김, 해초 샐러드 등의 형태로 수출이 되고 있으며 아래 사진은 아시안 마켓이 아닌 백인 주류 마켓 내 진열된 한국산 김 제품들입니다. 현지 마켓에서 김은 스낵 코너 또는 아시안 푸드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빨고기입니다. 일반인들이 수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더라도 이 이빨고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메로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실상 이게 또 메로가 이빨고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본에서 뭐 남미 쪽에 뭐 마젤란 해협에 잡히는 지노레미를 메로라고 칭하는데 이 지노레미가 이빨고기랑 비슷하게 생겼고 한국의 식당에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메로라고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뭐 하나의 가설이 있던데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이빨고기가 북미 주류 시장 내 레스토랑의 주요 식자재 중 하나입니다. 일부 마켓에서는 사진과 같이 절단 및 소포장돼서 시푸드 코너에서 판매되고 있고 대부분 구이 및 찜 요리로 소비자들에게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흰살 생선을 스테이크용으로 취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종류에는 이빨고기 아니면은 대형 토봇 그리고 저렴하게는 뭐 틸라피아나 칠레산 농어를 주로 신살 생선으로 해서 식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굴입니다. 굴은 한인 시장, 아시안뿐만 아니고 현지 백인 주류 마켓과 레스토랑 등에 다양하게 진출되어 있는 품목입니다. 형태는 하프쉘 형태와 IQF 그 냉동굴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IQF 알굴 같은 경우는 튀김용으로도 가공되어 수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캔 형태의 훈제굴도 마켓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 굴은 식중독이라는 이슈를 항상 가지고 있어서 예의주시해야 되는 수출 품목입니다. 최근 지난주죠. 예, 여기 식중독 이슈가 있어서 지금 또 리콜 조치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한국 정부나 저희 뭐 기관, 생산처 수입하시는 분들까지 약간 위생에 신경을 특별히 써야 하는 품목으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넙치입니다. 넙치의 경우 대부분 한인을 대상으로는 발어 또는 냉동 필렛 형태로 횟감용으로 마켓이랑 레스토랑에서 소비되고 있고 우리나라 토종 넙치는 아니지만 찰광어라고 불리는 그 터봇은 넙치의 영문명이더라고요. 유럽과 북대서양, 일부 알래스카 쪽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사이즈가 우리 토종보다는 엄청 컸습니다. 북미 시장에 상당한 양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 크기가 워낙 커서 이제 토막 절단을 해서 스테이크용으로 소비를 하고 있고요. 사진을 보시면 왼쪽이 한인들
타겟에 한국산 활강어와 하로의 사진이고 가운데와 오른쪽 사진이 그 토봇을 식재료로 판매가 되는 구이용 메뉴들입니다. 한국산 넙치도 활어회 목적으로는 시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품 개발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연도별로 순위권 다툼을 하고 있는 오징어, 전복, 참치 등입니다. 오징어와 참치는 그의 생산량 요인이 큰 변수로 좀 작용하는 수출 품목이고 이 중에서 오징어는 아시안 마켓 위주로 판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부터 오징어 스낵류가 미 주류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만 약간은 식문화의 차이로 주류 시장 진출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이유는 백인과 흑인이 약간 오징어를 일단은 식재료로 보지 않고 있고요. 많이 나아졌지만 먹어봐야 여기는 문어, 한치를 더 많이 섭취하고 있고 특히나 건조된 오징어의 그 특유의 그 냄새에 대해서 약간은 주류 시장에서는 거부 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 전복은 아시안 마켓과 주류 시장 내 냉동 전복, 활전복 등의 형태로 많이 판매되고 있지만 한국산 전복 점유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아시안 마켓 쪽은 멕시코산이나 중국산이 대부분이며 프리미엄 제품으로 한국산이 일부 판매되고 있고 주류 시장의 경우는 호주산 또는 중국산이 캔 형태 제품으로 진입해 있습니다. 전복의 종의 차이는 있지만 경쟁이 치열한 품목으로 향후 수출 확대의 어떠한 뭔가 국내산 전복의 전환점이 없다면 현 점유율 유지 정도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미국 식품 소비 시장과 한국 수산식품의 현 주소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미국 식품의 소비 시장을 인구 기준으로 좀 보았을 때 한인은 미국 인구의 약 0.08% 비율, 아시안이 2,400만 명으로 약 7%, 중남미에서 이주한 히스패닉 인구가 6,700만 명으로 약 2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미 주류 시장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인구 비중을 다이어그램 크기와 비례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수산식품의 소비군을 우리가 수출해서 여기 소비되는 군을 다시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면 정확한 통계를 가져올 수는 없어서 퍼센테이지는 생략했습니다. 앞서 슬라이드에서 가장 포션이 컸던 주류 시장에 진출한 우리 한국 수산식품은 김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소비 시장이 컸던 히스패닉 시장에는 김과 해물 모둠, 페류, 관자류 등이 꾸준히 수출되고 있고 중국, 일본, 베트남 마켓 등의 프리미엄 제품으로 이 한국 수산식품들 일부가 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약 85에서 90%는 한인 시장에서 소화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한국 수산식품을 소비하고 있는 시장을 키우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에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마련해서 지원을 하든지인데 앞으로 약간 북미 시장 수출 활성화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변화된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과 한인 시장뿐만 아니라 북미 주류 시장의 진입을 위한 제2의 스타 상품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인 시장 대상으로는 이민 1세대에서 2, 3세대에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한국 수산식품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아시안 대상으로는 한국 제품에 대한 프리미엄 인식을 계속 활용해서 시장 진입을 지속 확대해 갈 것이며 해야 할 것이며 북미 시장의 김 다음에 스타 상품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양한 니즈에 또 부합하는 한국 수산식품들이 새롭게 개발됨에 동시에 특히 해조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니 좀 그에 대한 지원이나 방안이 좀 늘어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이슈사항입니다. 먼저 캘리포니아 특별법으로 프로포지션 65라는 법이 있는데 요거 관련 공익소송주의라는 부분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이 유해물질로부터 식수를 보호하고 소비자 제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는 법을 시행 중인데 동법 관련해서 현재 많은 한국 수산식품 수출업체들이
수산식품 수출업체들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민간 단체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 LA 센터 쪽으로도 해당 소송 통지 안내를 받으신 수출업체분들이 작년부터 좀 부쩍 연락이 많이 오고 계신데, 해당 법에 대한 인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는 작년부터 주기적으로 교육 세미나를 주최해서 한국 수산업체들을 좀 지도하고 있고요. 교육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출업체들의 숙지가 꼭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러 또 다른 이슈들이 있겠지만 아까 이상근 센터님 다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이고 좀 겹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수출 장벽이 생기는 원인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보면 생기는 원인은 북미 시장에서 일단 미국은 식품 안정성 강화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요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만 하더라도 한국 김에 대한 중국 속 이슈도 있었고, 미국은 먹거리에 대한 안전과 질병 예방에 좀 요걸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에 원인 파악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의 분위기가 이런 걸로 봐서는 일단은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미리 선제적으로 국내에서 제조 수출하기 할 때 좀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친환경, 약간 지속 가능성, 환경 보호에 대한 이슈도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MMPA나 심프나 앞으로 계속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조금 수출업체나 우리 정부 기관들이 좀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이것으로 저 발표를 마치고요. 저희 LA 무역지원센터에서도 일선에서 한국 수출업체들 북미 시장에 더욱더 많이 진출하고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니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